안녕하세요. 축구 그리는 크리에이터 광개토입니다. 벤투호의 2019년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년의 여정을 역대 대표팀과 비교해봤습니다. 2019년 정정용은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있었던 U20세 월드컵에서 정정용 감독은 이 선수들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정용 감독님은 오랜 기간 선수들에게 발맞출 시간을 줬고요. 그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성장을 했고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통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런 큰 흐름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게 벤투 감독입니다. 출전 시간에 따라 원의 크기를 다르게 가져가 봤습니다. 많이 출전한 선수들의 원의 크기가 큽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 올해 18경기를 치렀는데 18경기 모두 출전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도 거의 모든 경기에 나왔고요. 김영건 선수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코어라인, 전에 제 영상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코어라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비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발맞출 시간을 늘리면서 빌드업 축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통계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를 보기 전에 올해 나온 멋진 골들 한번 모아보고 가시죠. 제가 한 땀 한 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득점 그림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그러면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중국을 상대했을 때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아시안컵에서 중국을 만났는데요. 그때 스포츠매틱스가 제공한 팀 능력치 지표는 이렇습니다. 슈팅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때린 팀이었죠. 2019년 12월 15일 중국 대표팀을 동아시안컵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대표팀 능력치가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죠. 경합 우위에서 조금 더 능력치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기회 창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회 창출이 많아졌고 또 눈에 띄는 게 상대 기회 창출은 줄어들었죠. 그만큼 한국의 경기력이 조금 더, 똑같은 팀을 상대했을 때 한국의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들도 찾아봤는데요. 2018년 벤투호와 2019년 벤투호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점유율입니다. 2018년 점유율은 54.3%였는데 올해 18경기 점유율은 60.4%입니다. 6%포인트 정도 늘었고요. 점유율이 늘면서 당연히 기회도 많이 만들게 됐죠. 슈팅 지표를 보면은 2018년에 경기당 평균 10.4개를 때렸는데 2019년에는 14.9개의 슈팅을 날립니다. 그리고 패스 지표도 좋아졌어요. 2018년에는 경기당 평균 514개의 패스를 했는데 2019년에는 경기당 평균 556개의 패스를 했습니다. 별로 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지표까지 함께 보면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2019년 벤투호 경기가 더 좋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2018년 패스 성공률은 87.3%예요.
근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2019년에 패스 성공률은 88.9%로 1.6% 정도 늘었는데,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좋았던 수치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선수들의 손발이 조금 더 맞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벤투호를 역대 대표팀과 비교해봤습니다. 2002년 이후 팀들을 비교해봤는데 가장 꼴찌는 2014년 월드컵에 나간 홍명보 팀이었습니다. 평균 1.47점을 실점했고요. 그 다음이 신태용 감독님 1.28점을 실점했습니다. 두 감독님의 공통점은 월드컵 직전에 부임했다는 점이죠. 갑자기 팀을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예상외로 히딩크 감독님의 팀입니다. 히딩크 감독님은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강팀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지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조광래 감독님으로 0.95점 실점을 했고요. 이때 수비라인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베어베코였고, 그 다음이 아드보카트 호이입니다. 그 다음이 허정무 감독님으로 0.82점, 그때 3위가 슈틸케 감독님으로 0.62점인데 슈틸케 감독님은 월드컵에 직접 나가지 않고 아시아팀만 상대했기 때문에 0.62점으로 낮은 지표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이 코엘류 감독입니다. 코엘류 감독 역시 거의 아시아팀을 상대했어요. 벤투 감독님은 브라질이나 우루과이 등 강팀들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0.52점으로 굉장히 지표가 좋은 편입니다. 역대 평균 실점이 가장 낮은 대표팀이 벤투호입니다. 공격 지표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장 평균 득점이 안 좋은 팀은 역시 홍명보 팀입니다. 그 다음이 히딩크 감독님 팀이고요. 그 다음이 신태용 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감독님은 임시방편으로 부임된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수 지표가 안 좋은 걸 알 수 있죠. 부임 기간이 짧았던 아드보카트 감독 역시 1.25점으로 공격 지표가 좋지 않고요. 베어백 팀도 1.35점. 그 다음이 벤투호입니다. 공격 지표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이 허정무 팀이고 슈틸리케 팀이 1.77, 조광래 팀이 1.81점입니다. 슈틸리케 팀은 아시아 팀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득점 포인트가 좋았다고 할 수 있고요. 조광래 감독님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었죠. 그래서 실점도 많고 공격 지표도 좋았던 편입니다. 가장 좋았던 팀은 코엘류 팀인데 2.33점이에요. 근데 약간 여기에 허수가 있는 게 네팔을 상대로만 23골을 넣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만났던 역대 최약체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팀을 상대로 결과를 빼면은 1.18점으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 팀의 공격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발전을 하면은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겠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특히 득점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벤투호가 지금까지 총 39골을 넣었는데 이 중에서 딱 3골만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나마 스리랑카전에서 2골을 넣어서 강팀을 상대로 골을 넣은 것은 콜롬비아전이 유일하죠. 아무래도 손흥민에 집중되는 견제를 분산해줄 반대쪽 날개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이 견제를 분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벤투팀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경기는 2020년 첫 경기는 3월 투르크메니스탄전입니다. 벤투호와 한국 대표팀이 2020년에는 공격의 해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